데이터 처리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 데이터 처리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전 시간에 했던 오퍼레이터 있잖아요. BAI 오퍼레이터. 그 오퍼레이터들도 다 스트림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카프카 붙이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오퍼레이터 다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다시 카프카도 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스트림 데이터 처리는 가능하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스트림 데이터라는 부분은 스트럭처드 스트리밍, 실시간 스트리밍, 실시간 스트리밍, 시간이 되게 중요한 그런 환경에서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스팍에서는 스트림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스팍 스트리밍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좀 후에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이 나왔어요. 그래서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이 기존에 있던 스팍 스트리밍을 대체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둘 다 이제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쓰이는지 장점이 있고, 이 스트럭처드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센서장 밀접하게 근처까지 가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정제할 때 주로 쓰이는 작업들이에요. 그런 정도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기존의 ETL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그 서비스하고자 하는 곳에 센서 이렇게 설치하실 거예요. 테스트베드 구축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막 모아가지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될 텐데, 좀 이슈 사항이 있죠. 우선 센서별로 측정 주기가 다 달라요. 어떤 건 1초, 5초 분단위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센서의 특성상 노이즈 많이 끼죠. 값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런 특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취하는 정책은 뭐냐? 여기 모아진 데이터, 이거를 로우 데이터하고 떨구죠. 파일로 떨구죠. 아니면 DB로 떨구든지. 그래서 테스트베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DB가 있고, 그 DB 안에 로우 테이블이라는 게 아마 한 개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로우 테이블에는 뭐 복잡한 컬러 테이블이 아니고 이 시간, 측정된 시간, 그리고 어떤 센서가 측정했는지 센서 아이디, 그리고 이 센서가 측정된 값, 이런 정보, 간단한 정보가 포함된 그 테이블이 엄청나게 크게 쌓여 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계학습을 돌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것들 다 축약해서 사용하잖아요. 1분으로 통계를 낸다든지 15분으로 통계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계학습 돌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구조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는 실시간성 서비스는 아니죠. 오전에 실장님께서도 계속 람다 아키텍처 말씀하셨잖아요. 패스트 패스, 슬로우 패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학습이나 이런 거 돌리는 거는 당연히 슬로우 패스로 가야 되는 거고, 이제 실시간 서비스랑 엮이는 거는 좀 패스트 패스로 가서 이게 융합이 돼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때 쓰이는 게 이런 기술이에요. 스트럭처 스트림. 네. 그래서 이것의 목적이 뭐냐? 여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 파일로 떨구고 DB에 쌓고 이거 시간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메모리상에서 다 처리하고 빨리 보내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스트럭처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요 특징을 소개를 해요. 먼저는 윈도우 기능. 메모리상에서 센서가 들어올 때 1분으로 딱 주면은 1분 동안 센서의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해요. 메모리상에서. 그리고 나서 1분이 지나면 이것들을 취합을 하든 통계를 내든 해가지고 바로 보냅니다. 메모리상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값이 안 들어와도 1분 내로 통계를 내니까 안 들어와도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 이렇게 좀 이상한 값이 들어와도 국내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상에서 다 처리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이것도 좀 완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물론 윈도우라는 거는 스팍 스트리밍도 있습니다. 스트럭처 스트리밍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스트럭처 스트리밍 들어오면서 워터마크라는 개념이 나와요. 데이터가 들어올 때 어느 정도는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센서의 특성상 늦게 들어온 데이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터마크를 1분 동안 1분으로 딱 설정을 하면
데이터가 늦게 들어오더라도 1분 동안은 기다려주겠다. 그 1분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네 정보까지 가져와서 이걸 통계를 내든 해가지고 처리해 줄게. 그래서 센서 스트림이 약간 특화된 이런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체크 포인트, 스파크는 빅데이터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 엄청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럭처 스트리밍의 또 하나의 장점, 이벤트 타임 기준으로 뭔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스파크 스트리밍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측정한 그 시간, 내가 수집한 시간이 아니라 센서가 수집한 시간,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뭔가를 막 작업할 수 있어요. 이게 주요 특징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가장 큰 건 이거예요. 스트럭처드 스트리밍. 스파크 스트리밍이었고 지금은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입니다. 하나가 붙죠. 스트럭처드. 스파크 스트리밍과는 달리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은 스키마 정보를 미리 있다고 가정하고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그래서 기본적인 동작을 보시면 스파크 스트리밍이나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이나 이제 리오 데이터를 처리할 때 미니 배치 형식으로 쪼개서 처리를 해요. 그래서 1조 단위로 1조 동안 자고 있다가 1조 후에 깨워서 메모리에 뭐 들어왔지 처리하고 다시 잠들고 또 다시 1조 후에 깨어나서 처리하고 잠들고. 그래서 트리거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윈도우 정보, 윈도우를 둠으로써 미싱밸류나 노이즈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워터마크를 둠으로써 순서가 어긋난 거다. 그리고 좀 늦게 들어온 데이터더라도 어떻게든 수용해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벤트 기반으로 처리한다고 말씀드렸고, 가장 큰 거 스키마를 딱 미리 설정을 해요. 그래서 스파크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스키마 없이 그냥 데이터가 들어오면 무조건 받아요. 근데 스트럭처 스트리밍은 서비스 딱 시작 전에 데이터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받아들일 데이터는 이런 형태야, 이 형태 아니면 안 받아줄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스트럭처 스트리밍이에요. 정형화가 데이터라는 거. 로우 데이터, 센서에서 바로 들어오는 이 로우 데이터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센서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 그때 이 센서가 이 30번 센서가 측정된 값, 이런 식으로 로우 데이터가 쭉 쌓일 거예요. 원래는 이 쭉 쌓인 이 로우 데이터로 이제 1분 통계 내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스트럭처 스트리밍은 이 데이터를 그대로 해서 처리하고 바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이 스키마는 센서 스트림으로 받아들이는 이 데이터의 포맷은 서비스 시작부터 끝까지 스키마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시작할 때 대충 이런 스키마일 거야 하고 가정을 하고 만든 후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스키마 체크 없이 그냥 바로 다 어펜드 시켜요. 행에다가. 스파크 스트림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를 그냥 하나의 독립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걸 뭐 스키마를 씌운다든지 막 해서 좀 변형하는 작업이 들어가요. 하여튼 스트럭처 스트림은 그게 아니고 정해진 스키마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바로 그냥 어펜드 해서 속도가 좀 빠르다고 잡죠. 그래서 저희 웹툴킷 같은 거 보시면 스트림 조인 엔진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카프카 파이프 리더, 파이프 리더, 이렇게 파이프가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스트럭처 스트리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카프카 리더 같은 거 파이프 마찬가지고 카프카 파이프 리더 이쪽을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샘플 제이슨 패스. 데이터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나는 이러한 데이터만 받아들일 거야 라고 여기다 정의를 해줘요. 이런 필드가 들어갑니다. 그냥 기본적인 동작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데이터 스트리밍이 계속 들어올 거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미니 배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령 1초로 설정이 되면 자고 있다가 1초에 얘가 깨어나서 처리하고 다시 2초에 깨어나서 처리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들어왔어요. 그럼 얘가 자고 있다가 1초에 딱 깨어나서 들어온 것들을 이 스키마에다 어펜드 시켜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처리할 쿼리문을 날립니다. 지금 이제 워드 카운트에 제가 워드 카운트 쿼리를 했는데,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를 이제 카프카로 보내든 뭐 파일로 쓰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데이터가 들어오면 자고 있다가 2초 후에 다시 한번 딱 깨어나서 이 데이터 들어왔으니까 어펜드 시키겠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퀄이 나갑니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동작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메모리상에서 이루어져서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였다라는 거고 주요 그래서 인풋스트림 여기 인풋스트림 이렇게 올라갈 거고 설정해야 될 트리거 얼마나 자주 깨어날 것인지 1세컨드 1초일지 5초일지 이런 거 설정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쿼리 이런 부분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처리한 그 결과가 생성이 될 거고 이 처리 결과를 어떻게 출력을 할 것인지 여기도 모드가 여러 가지 있어요. 컴플릿 모드 같은 경우에는 출력된 전체를 트리거마다 다 저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로 설명드려봤자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어펜드 모드는 뭐냐? 이 데이터가 더 이상 변경이 안 될 때, 변경이 안 되는 데이터만 출력을 합니다. 업데이트 모드는 변경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출력을 해요. 그래서 사용하는 뭐라 해야 되나? 시나리오, 서비스 이런 게 좀 달라요. 모드 카운트는 계속해서 전체를 떨궈야 되잖아요. 그래서 컴플릿 모드를 쓸 거고요. 모니터링, 로그 정보를 계속해서 출력한다 이럴 때는 업데이트가 발생할 때마다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업데이트 모드를 써요. ML이나 이런 거 돌릴 때는 데이터가 더 이상 변경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ML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때는 어펜드 모드를 씁니다. 근데 이해는 지금은 안 되실 거예요. 해보셔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스트럭처 스트리밍의 주요 큰 특징 말씀드렸잖아요. 윈도우, 워터마크 있고 체크 포인트 있어서 오류복구가 쉽고 이벤트 발생, 이벤트 타임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트럭처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윈도우의 개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트럭처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상에서 윈도우를 1분으로 설정하든 5분으로 설정하든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윈도우 내에서 우리가 뭔가 처리를 막 합니다. 지금은 5분마다 미니 배치가 5분마다 일어나서 처리하고 잠들고 5분마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는 윈도우는 10분 메모리상에서 10분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걸 통계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딩은 5분 10분씩 하면서 5분씩 밀어가면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오면 자고 있다가 5분 트리거니까 12시 5분에 깨어나겠죠. 그리고 데이터 모드 카운트니까 윈도우가 10분이에요. 그래서 체크를 해요. 12시부터 12시 10분 사이에 데이터가 있나? 체크하니까 있죠, 이 두 개.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지금은 모드 중에 3가지 모드가 있다 했는데 이건 업데이트 모드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12시 7분에 데이터가 또 들어오겠죠. 그러면 10분에 깨어나서 얘가 윈도우 이렇게 윈도우를 해서 업데이트 된 거 있나? 업데이트 된 거 있죠. 그래서 출력을 하고 또 이렇게도 윈도우 하나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만들어서 출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늦게 들어온 데이터가 있더라도 먼저 여기에서 윈도우 씌워서 업데이트 된 거 있는지 업데이트 된 거 있으니까 여기 반영이 됐죠. 새로 들어온 거 반영을 시키고 여기서 윈도우 씌워서 업데이트 되어 있는 거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윈도우를 두고 이 값들을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이즈 데이터, 미싱 밸류가 있더라도 통계를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되게 완화가 돼요. 레이트 데이터, 이렇게 늦게 들어온 데이터도 연산할 때 포함을 시키죠, 이렇게. 그래서 스트럭처드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센서, IoT 센서가 있는 그 최근접에 딱 밀착돼서 뭔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정지하는 그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워크플로우 안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설정하시면 돼요. 키가 뭐고 윈도우 크기가 몇인지 슬라이딩
몇 분으로 슬라이딩 할 것인지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업데이트 모드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윈도우가 10분, 5분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올 때 먼저 10분 이렇게 해서 윈도우 있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5분 또 슬라이딩해서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 업데이트 모드는 뭔가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출력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딱 깨어나서 이거 측정을 해보니까 뭔가 값이 변경이 됐어요. 바로 출력해요. 여기도 얘가 딱 깨어나서 체크를 해보니까 이 부분 변경이 됐고 이 부분 변경이 됐고 이 부분도 변경이 될 것 같으니까 또 출력을 하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될 때마다 출력이 돼서 그래서 12시 10분에 출력이 됐죠. 이게 별로 안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돌리다 보면 데이터가 언제 출력되는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데 지금 잘 안 다가오실 거예요. 그에 반해서 어펜드 모드는 뭐냐? 어펜드 모드는 값이 변경되지 않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더 이상 변경이 안 되면 그때 출력을 해요. 그래서 워터마크 10분 동안 기다리고 윈도우 10분 또 기다리고 트리거 타임 5분 동안 더 기다리고 이때 되면 이제 값이 더 이상 변경이 안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를 출력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 후에야 값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계산해서 뭐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스트럭처 스트림 쓰기가 좀 어려운 게 저희 이제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이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카프카 파이프 리더. 그래서 카프카에서 읽어오는데 그때 워터마크를 원아웃으로 뒀어요. 한마디로 1시간 동안은 데이터가 늦게 들어와도 얘는 처리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윈도우를 이렇게 30분, 10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윈도우를 처리할 때 그 미니 배치 형식으로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미니 배치 주기를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근데 스트럭처 스트리밍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벤트 타임 기준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개는 이벤트 타임 기준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건 실제 시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막 테스트하다 보면은 막 멘붕 올 수도 있어요. 데이터가 워터마크 1시간, 윈도우 30분이니까 1시간 반, 그 다음에 트리거 타임 1분 하니까 1시간 31분에 막 출력이 돼야 되는데 막 출력 안 될 때가 있어요. 저희가 테스트할 때 보통 뭐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1시간짜리 데이터를 1분 안에 막 쏴주잖아요. 그때 이벤트는 그대로 그 시간대로 가긴 하는데 실제 시간 같은 경우 1시간을 1분으로 시뮬레이션 했기 때문에 실제 시간 1분은 이벤트 시간으로는 1시간이에요. 잘 안 나가시죠? 그래서 원래 1시 31분에 출력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2시 30분에 출력이 됩니다. 데이터. 이런 거 좀 계산을 하셔야지. 네,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뭐냐면 이거 업데이트 모드예요. 업데이트 모드는 값이 변경될 때마다 출력된다고 말씀드렸죠. 데이터를 여기서 계속 카프카로 쏴줘요. 그걸 받아가지고 여기서 출력해 주는 거예요. 이 중간에 이제 뭔가 처리하고 하는 이런 작업이 들어가겠죠. 업데이트 모드는 뭔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출력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 한번 돌려보시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데이터 올라옵니다. 바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어펜드 모드는 달라요. 어펜드 모드는 값이 더 이상 변경되지 않을 때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여기서 데이터를 보내고 그에 대한 결과를 출력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데이터가 안 올라와요. 계속. 그래서 워터마크 시간 지나고 윈도우 시간 지나고 트리거 타임 지나고 그때부터 값이 더 이상 변경이 없을 때 올라와요. 그래서 실제 이거 적용할 때는 이런 시간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렵죠. 그 다음 체크 포인트. 이거는 뭐 스파게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니까 중간중간 데이터를 write ahead 로그에 대한 것을 쌌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해도 다 복구할 수가 있어요. 스파게의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좋죠. 그래서 항상 이 스트럭처 스트림 보시면 이런 단어 많이 나옵니다. end-to-end exactly once를 보장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좋긴 좋은데 테스트할 때 좀 이것도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해요. 여기다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7월 1일 데이터 빠져 있잖아요. 7월 1일 데이터 원래 있어야 되는데 원래 7월 1일 데이터까지 다 생겨야 돼요. 근데 스트럭처 스트림 같은 경우 데이터가 들어오면 여기 스팍 메타 데이터라는 곳에서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합니다. 라이브러리 들어오고해서.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0000 해가지고 들어온 값 저장하고, 다음 데이터가 들어오면 0001 하고 값 저장해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막 하다 보면은 여기 스팍 메타 데이터에는 막 0, 1200 몇 번 이렇게 저장이 돼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테스트 해봐야지 하고 종료시키고 다시 딱 실행을 시키면 여기에는 막 1000 몇 번까지 이렇게 쭉 쌓여 있는 거고, 메타 데이터에는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얘는 0번부터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혼자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받아들여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 때문에 실시간 서비스를 운영할 때는 좋은데 테스트할 때는 이것 때문에 막 꼬인다라고 해야 되나요? 값이 잘 들어오다가 가령 또 다른 여기는 없는데 예전에 돌렸을 때 7월 1, 2, 3, 4는 잘 들어오다가 갑자기 5일, 6일치 데이터는 안 들어와요. 그러다가 7일치부터 막 또 들어오고 이 로그에서 혼선이 생긴 거예요. 이런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체크포인트 파일은 지워주세요. 테스트할 때. 서비스 할 때는 자기가 알아서 할 거지만 테스트할 때는 그냥 지우시는 게 깔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의 장점, 윈도우를 쓴다라는 거, 워터마크, 그 다음에 이벤트 타임 기반으로 데이터 처리한다는 거, 체크포인트 말씀드렸잖아요. 장점이죠. 근데 무조건 장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도 존재를 해요. 스트럭처 스트림 같은 경우 스키마가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키마를 딱 고정해 놓고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어펜드 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피보팅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건 피보팅이. 데이터가 뭐 2개 행이 들어왔어요. 이걸 피보팅하면 2개 컬럼으로 생기잖아요. 행이 10개 들어왔어요. 이걸 피보팅하면 10개 컬럼으로 바뀌잖아요. 스키마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학습할 때는 피보팅 되게 중요하죠. 로우 데이터를 피보팅 해가지고 피트 뽑아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 스트럭처 스트리밍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학습할 때 노멀라이제이션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절차는 보통 이렇게 하죠. 노멀라이제이션 하고자 하는 컬럼 선택하고 평균값, 분산값 계산한 후에 지스코 계산해서 값을 바꿔치기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스트럭처 스트리밍에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긴 한데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면 평균 분산까지는 계산이 돼요. 근데 이 값을 가지고 지스코를 계산할 때는 이 값을 직접 접근해야 되거든요. RDD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이게 설명 좀 드리긴 건데, 근데 스트럭처 스트리밍은 RDD 이런 거 접근 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할 수는 있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스트럭처 스트리밍이나 스팍 스트리밍 활용할 때 철학을 좀 가지고 있어요. 센서 가장 근접해 있는 그쪽에는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을 써서 정말 완전 로우 데이터, 이걸 어느 정도는 좀 정제한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쓸만한 데이터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복잡한 피처 엔지니어링, 이거는 스팍 스트리밍에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간의 특징, 잘하는 분야가 다르다라는 거, 뭐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저희 이 과제에 에너지 기술 연구원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이렇게 테스트를 했거든요. 에너지 기술 연구원에서 특정 존 몇 개를 설정하고 이 존 내에 센서를 수십 개 설치하고 이 데이터를 모아서 제실자 추정하고 추정된 제실자를 기반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걸 예측하는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워크플로우들이에요. 이 앞부분 실시간 로우 데이터 저장은 스트럭처 스트림, 실시간 정제도 스트럭처 스트림, 실시간 에너지 측에서의 실시간 정제도 스트럭처 스트림, 그리고 그 뒤에는 다 스팍 스트림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럭처 스트리밍이랑 스팍 스트리밍 쓰는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실제 워크플로우 돌린 거예요. 존별로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5개 존까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 부분은 이제 스팍 스트림, 그 다음에 스팍 스트럭처 스트리밍을 좀 비교 드리고 싶어서 넣은 자료예요. 이거는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스팍의 데이터 프레임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스팍이 2011년도에 RDD, Resilient Distributed Data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스키마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RDD 방식으로 처리를 하려면 사용자가 로우 레벨로 그 행 자체를 접근을 해서 그 값을 막 조작해야 돼요. 너무 좀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여기다가 컬럼을 한번 컬럼 이름을 씌워보고 그 후에는 아예 스키마까지 씌워보고 이제 데이터셋 되면서부터는 이제 SQL 같은 명령어가 가능합니다. 저희 SQL 많이 쓰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을 레지스터 해가지고 SQL 날리면 DB처럼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데이터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스트림으로 들어오면 스팍 스트리밍이나 스트럭처 스트리밍이나 다 미니 배치로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D 스트림으로 들어오는데 하여튼 이걸 들어오면은 얘는 RDD로 해서 이쪽으로 보내요. 여기는 스키마 정보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용자가 여기에다가 스키마 정보를 씌워서 하이 레벨 엔진을 써요. 이거 안 쓰고도 뭐 로우 레벨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용자가 불편하니까 스키마 씌워서 하는 거고,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은 데이터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서비스를 시작할 때 나는 이런 데이터만 받아들일 거야 하고 여기에다 스키마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바로 데이터셋으로 바뀌어서 바로 그냥 SQL 명령 이런 거 사용할 수가 있어요. 주요 특징이 있고, 그 스키마 정보. 스트럭처 스트리밍은 고정된 스키마가 있어서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어펜드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스팍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어펜드가 아니고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의 독립된 테이블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셋으로 변경해서 뭐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테스트용인데 여기서 데이터를 보낼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걸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스키마 첫 번째로 보내고 두 번째 보낼 때는 스키마를 전혀 다르게 해서 보내면 스팍 스트림 같은 경우는 다 받아들여져요. 근데 얘는 이제 정의한 스키마 정보를 갖는 애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쏜 거거든요. 꺽쇠표 이런 데이터가 갔어요.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스키마를 다시 한번 해서 보내볼게요. 보내면 얘 받아들여요. 스키마가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받아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스트럭처 스트림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스키마를 완전히 다르게 해서 보내면 여기 보이시나요? 값이 아무것도 없죠. 안 받아들여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 제가 에너지 쪽에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실자 수를 추정하는 워크플로우거든요. 이렇게 뭐 오퍼레이터 리더 붙고 오퍼레이터 붙고 학습 모델 돌아가고 실시간으로 카프카로 쏴주고 인퍼런스 워크플로우가 들어가고, 이게 타입 세이프티를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 의도적으로 제가 원래는 EHP, LED, 뭐 온도, 습도, CO2 정도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제실자 수를 추정하는 건데 EHP를 값을 잘못 입력했어요. 의도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보려고. 이거 보시면 우선 실행을 해요. 실행할 때는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고 있다가 여기 위에서 이제 데이터를 쓸 거거든요. 인퍼런스용 데이터. 그럼 얘가 받아들이고 여기다 결과를 리뷰트 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쏠 거예요. 꺽쇠 표시가 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다가 뭔가 잘못됐다. 에러겠죠.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스트럭처드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안 보내도 에러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값을 변경해서 일부러 잘못 넣었어요. 그리고 쏘면 데이터도 안 쌌어요.
근데 보시면 실행하다가 보시면은 바로 에러가 떠요. 데이터가 안 들어왔어요. 이런 게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좀 프로그램이 좀 테스트를 좀 서비스 운용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좀 체크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스피드. 스트럭처 스트리밍 스키마가 이미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처리를 하거든요. 여기서 데이터를 쏠 거예요. 이거는 스트럭처드 스트림으로 돌아가는 인퍼런스 엔진, 이건 스팍 스트림으로 돌아가는 인퍼런스 엔진이에요. 데이터를 쏘면 얘가 이거 오퍼레이터 막 처리하고 추론한 후에 여기다가 카프카로 데이터를 싸줄 거예요. 그 결과물을, 학습 추정된 결과를. 이거는 스팍 스트림으로 추정 결과를 싸줄 거예요. 그때 속도 차이를 한번 진짜 실행시켰고, 카프카 받아들일 준비하고 있고, 여기서 데이터를 쏩니다. 데이터를 쏘는 순간 이제 쐈죠. 바로 데이터가 나와요. 스팍 스트림 좀 이따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쏘자마자 바로 나옵니다. 쏘는 순간 바로 나오죠. 스팍 스트리밍은 이따가 좀 처리가 돼요. 그리고 나옵니다. 속도 차이가 조금 있죠. 그래서 스트럭처 스트리밍의 장점, 단점 이렇게 있는데, 스팍 스트림이 근데 안 좋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피치 엔진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스팍 스트림을 쓰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상황에 맞게, 시나리오에 맞게 스트럭처 스트리밍을 쓸 때는 그걸 쓰고, 아닌 데는 스트리밍을 쓰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